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전지효입니다. 지금부터 정의 공동체 접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선 수업을 통해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콜버그는 3수준 6단계로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나누었는데 그는 비교문화 연구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계 모형 월레이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도 영향을 준 인물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 뒤르갱입니다. 뒤르갱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라 말하며 도덕 사회화론을 주장하는데요. 콜버그는 뒤르갱의 영향을 받으며 도덕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교육의 단위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콜버그는 교육의 단위는 집단이며 도덕교육은 한 개인의 추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닌 학교의 도덕적 풍토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도덕교육은 도덕적 덕목을 집단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것과 도덕적 추론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둘 다를 포함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콜버그는 집단의 힘에 중요성을 부과하길 원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콜버그가 현장에 적용하기에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구상하는 데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입니다. 키부츠는 이스라엘에 있는 집단 공동체로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는 1969년에 키부츠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키부츠는 키부츠 태생의 아이들과 여러 도시에서 온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고등학교를 세웠었습니다. 콜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키부츠의 집단 교육은 도덕 발달 이론에서 생각해왔던 어떠한 것보다 우월하며 키부츠는 도덕교육 방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화 작업에도 개선해야 할 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콜버그와 그의 동료에게 있어 키부츠는 하나의 실생활 모형이며 도덕 발달 이론과 그 적용의 틀을 잡아주고 안내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를 나타내는 초개인적인 현상, 내지 공유된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뒤르갱에 있어 도덕교육은 집단 규범을 존중하는 것을 키워주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콜버그는 도덕교육에 관한 그의 접근을 정의 공동체 접근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뒤르갱과 같이 그가 선함에 대한 강한 관심과 동등하게 권리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의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버그의 정의공동체 프로그램은 세 가지 기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도덕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확장시킨다. 둘째, 집단의 결속이나 형성과 민주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서 도덕적 문화를 창조한다. 셋째,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그들의 도덕적 직관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의 공동체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고무시키는데요. 교사는 학생 동료 집단을 무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비형식적인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의 공동체 접근은 정의와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집단의 힘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 도덕적 토론, 공정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려 등이 강조됩니다.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출석, 학교와 학급의 질서, 파벌과 집단의 형성과 같은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학교 사회의 도덕적,
이 사항을 형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의 규칙과 관심은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교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콜버그는 자신을 위해서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정신, 전통, 미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집단 규범을 개발하는 일을 해야 하고 집단 유대나 공동체 정신,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제도는 공동체 회의입니다. 이 모임에는 모든 구성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공동체 회의 동안 이루어지는 토론은 도덕적 토론이고 그것의 목적은 공정하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만드는 것, 정의와 공동체의 기저에 깔린 규범을 공고히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공감적인 청취자 집단 또는 중개자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의 공동체 프로그램의 조직 구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우선 정의 공동체는 의제위원회, 조언과 집단, 공동체 회의, 훈육위원회나 공정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제도마다 다른데 제도마다 과제 또한 다르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 테니 잠시 화면을 멈춰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뢰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의 조언과 집단 모임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한 게임 등을 연습하고 신뢰감 쌓기를 포함한 외부 세계로의 1일 여행을 하며 외부의 도전에 대해 팀이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것들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남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상황에서 민주적 운영의 실습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 3가지 조건이란 첫째, 도덕적 논쟁거리에 대한 공개 토론과 인지적 갈등. 둘째, 각각의 집단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셋째, 보다 높은 단계로 공동체를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세워진 규범과 기대는 학생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민주적인 공개 토론은 도덕교육이 단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보다 보다 긍정적이고 보다 높은 단계로의 규범을 형성하는 수단이 됩니다. 실제로 토론, 투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덕교육을 실행하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의 발달을 충분히 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아동에게 이러한 합리적 자율성의 요소를 촉진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은 집단 규칙이나 사회적 의무 이면에 있는 추론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비록 정의 공동체의 접근이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수능성과 타율성의 힘에 영향을 받는 집단 유죄를 강조하게 됩니다. 정의 공동체 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콜버그가 직접 개입하여 운영했었던 클러스터 학교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중고생 60명과 8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1974년 가을에 문을 연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 후 5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첫 해에는 그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안이 공동체 회의에서 임원들에 의해 거론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은 도둑을 맞은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는 2단계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위반에 대한 규율이 만들어져야 함에 동의했습니다. 콜버그는 도난이 왜 계속되는지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이 있어야만 하며 도난은 공동체에 위배되는 것이며 도난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것보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들만이 그의 생각을 이해했을 뿐이며 그 결과 규칙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여 투표를 하고 공동체 회의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도난의 문제는 계속되어 클러스터 학교 첫 해 동안 신뢰와 상호 배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해 10월에 또 하나의 도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한 여학생의 지갑에서 9달러를 훔쳐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필리스라는 소녀는 9달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보상해주기 위하여 1인당 15센트씩 거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녀는 도난당한 것은 모두의 잘못이며 사람들이 각자를 개인으로만 알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난당한 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모아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누구든지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실은 돈을 도난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도난의 사건의 잘못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방치한 여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필리스는 집단은 공동체이므로 서로 신뢰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집단의 실패이므로 마땅히 우리는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논의를 거듭한 후에 절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만약 그 돈이 일정 시간 안에 익명으로 반환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15센트를 걷어 돈을 잃어버린 소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투표에 붙여졌고 결국 채택되었는데요. 마침내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백을 했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3년 동안 클러스터 학교에서는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의공동체는 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하여 학교에 긍정적인 도덕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